UPI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순열의 경제톱 첫 방송 시작합니다. 첫 방송이니만큼 무겁지 않게 가볍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반도체 부품 소재 3종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 즉 전략물자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확실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력의 중요성입니다. 기술력의 확보 없이 경제 안보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술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이제는 정말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정부도 이미 부품 소재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죠. 신속한 기술 개발과 수입선 다변화로 20대 주요 품목은 1년 내, 80대 주요 품목은 5년 내에 안정적인 공급의 틀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지나친 일본 의존에서 벗어나는 탈일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선진 외국의 코가 꿰는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UPI 뉴스가 창간 1주년을 맞아 기획한 4차 산업혁명 기회인가 위기인가, 이 연재 기획 기사를 보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의 위상,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기회일지 위기일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창간 1주년 특별기획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회인가 위기인가, 총론으로 기회가 될지 위기가 될지를 다뤘고요.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블록체인, 3D 프린터, AI 등등 여러 각계 기술들을 강론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기사를 보면서 산업혁명이 뭔지 1차부터 4차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을 말하죠.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일어났고요.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입니다. 자, 지금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은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3D 프린터 등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으로 불립니다. 자, 이런 만물 초지능 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까요? 자, 먼저 일찍이 100년 전 많은 천재적인 학자, 정치인들이 어떻게 미래를 내다봤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쓰면서 확실히 천재들은 다르다. 왜냐하면 이들의 100년 뒤를 내다본 예견이 정확히 적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유명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예견을 보겠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대공황기 경제학의 새 지평을 연 경제학자인데요. 그는 이미 당시에 한계 비용 제로 사회를 예견했습니다. 기술 혁신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제로를 향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한 단위 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추가 비용, 곧 가격을 말합니다. 인도 정치인 마하트마 간디의 해안도 놀랍습니다. 그의 통찰은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산업화와 중앙집중형 대량 생산을 찬미하던 시대에 분권화한 대중생산을 주창했습니다. 간디는 경제력을 중앙 집권화하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수직 통합형 사업체의 대량 생산을 믿지 않았죠. 간디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대중이 자기 집과 이웃에서 하는 지역 생산, 이런 생산 방식이었는데 놀랍게도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열고 있는 세상과 흡사합니다. 간디가 주창한 그 지역 생산이 요즘 용어로 하면 프로슈머, 생산자가 곧 소비자가 되는 그런 생산 방식인데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사물인터넷, AI, 3D 프린터로 이런 세상을 이미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는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3D 프린터, 드론, 자율주행, 이런 여러 신기술들이 정부와 산업 현장 곳곳을 파고들고 있죠. 각계 기술들의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자,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중개기관이 필요치 않습니다. 중개인이 없어도 시스템이 신뢰를 보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전 지구적 신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사라집니다.
복잡한 절차도 생략 압축됩니다. 한마디로 싸고 편리하며 안전해집니다. 금융거래, 암호화폐, 무역계약,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의 플랫폼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가 있죠. 빅데이터는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빅데이터는 기록하고 저장하고 기억합니다. 빅데이터와 AI,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서로 연결되고, 예를 들면 AI가 민원 상담부터 자산 운영까지 인간을 대신하는데, 또 빅데이터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면서 보험 분야에서 모범 운전자가 보험료를 할인받게 되고, 보험사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전 습관 연계보험, 이런 것들도 다 빅데이터 또 AI 등의 산물입니다. 이미 현대해상이나 DB손해보험 등 국내 보험사들에서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또 3D 프린팅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데요. 간디가 주창했던 그 지역 생산을 여는 주력 기술이 바로 3D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팅은 사물 인터넷과 접목이 돼서 여러 이제 소프트웨어, 이건 대개 무상 공급되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프린터 안에 있는 용해된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이런 것이 적층으로 쌓이면서 제품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미 장신구, 항공기 부품, 인공기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자동차도 이미 3D 프린터가 생산했습니다. 한두 달 걸리는 주택 건축도 단 며칠 만에 3D 프린터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세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성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퇴조하고 협력적 공유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를 쓴 미국 사회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이 4차 산업혁명이 바꿀 세상을 이렇게 예견했습니다. 중앙 집중형 생산 방식은 허물어지고 분권화한 대중생산 시대가 개막할 것이다. 특히 모든 재화의 가격이 거의 제로에 근접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역사적 종착점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견했죠. 자, 이견은 모두에서 설명드린 케인스의 예견, 또 간디의 예견과 거의 흡사합니다. 자,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인류를 놀라운 세상으로 인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 실현된 세상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장밋빛 전망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견이 장밋빛 전망이라면, 또 4차 산업혁명의 기회라면 분명히 위기가 될 수 있는 측면도 있겠죠. 일자리 감소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독점과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일자리 감소는 일찍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우려들이 나왔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초부터 4차 산업혁명이 야기할 고용 불안을 걱정합니다. 빠른 시간에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고, 물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지만 그 속도의 차이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한계 비용 제로 사회로 많은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거의 공짜가 된다고 쳐도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할 것이고, 거기서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것처럼 누군가는 그런 정보 독점의 수혜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에 따라서 양극화도 심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한국은 4차 산업혁명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겠죠. 만약 4차 산업혁명에서도 또다시 기술력에 뒤처진다면 다시 선진 외국의 코가 꿰일 것이고, 언젠가는 또다시 작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굴욕적인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이 기획을 하면서 만난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희망적인 단서, 희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인터뷰 기사를 잠시 보겠습니다. 장병규 위원장 인터뷰에서 장병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작은 의미로 보면 인공지능, AI인데, AI는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 잠재력이 더 크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건 좀 뜻밖의 답변이었습니다. 로봇 등 인공지능도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이고 통념이었는데, 장병규 위원장은 AI는 확실히 한국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미심쩍어서 다시 물어봤는데요. 어떻게 한국이 우위인가? 아이보는 소니가 개발한 애완 로봇이죠.
아이보 등 성과들만 봐도 일본이 앞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장병규 위원장은 과학 전반은 일본이 앞서는 게 맞다. 지금 같은 사태도 화학, 부품, 소재는 한국이 잘 못하니까 맞은 것이고,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좀 좁게 AI로 본다면 여기서 앞서가는 잠재력은 한국이 충분히 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비전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AI 대응을 너무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일본 경제 보복까지 대형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리 치이고 저리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술력의 중요성을 절감하는 시대입니다. 새로 시작되는 산업혁명에서만큼 4차 산업혁명에서만큼은 기술의 팔로워가 아니라 선도자로서 한국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장병규 위원장의 자신 있는 답변에서 희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나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유순열의 경제톡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신선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